당신의 목표가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든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것이든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이별이 주는 감정적 충격과 혼란에 압도될 때가 있고 그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때로는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해지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정신없을 수도 있다. 이 영상이 혼란과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을 다독이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 회복은 힘든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당신은 스스로를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1. 이별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이해하라. 모든 이별이 똑같이 힘든 것은 아니다. 어떤 이별은 며칠 만에 정리되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어떤 이별은 몇 달이 지나도 미련과 후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도 과거에 힘들지 않았던 이별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이별은 도저히 극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별의 고통이 클수록 단순히 상대가 특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별의 고통은 상대의 가치가 아니라 이별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자존감을 잃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연애가 지속되는 동안 자존감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면 이별 후에도 비교적 쉽게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나보다 상대가 더 중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다면 헤어짐 이후 뇌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상대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단점은 흐릿하게 만드는 심리적 왜곡이다. 그 결과 상대가 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다시는 그만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이 아니라 자존감 저하로 인해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다. 또한 지금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고 현재 환경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느낄수록 이별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존과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상대와의 이별을 하나의 생존 위협으로 해석한다. 연애는 안정감과 친밀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뇌는 이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는데 이별 후 갑작스럽게 그 자원을 잃어버리면 강한 결핍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며 상대가 없으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즉, 지금 당신이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뇌가 자존감 저하 상태에서 상대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있고 동시에 나 자신의 가치는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에게 특별한 매력이 있었겠지만 당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라.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상대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때 뇌는 점점 상대를 덜 떠올리게 된다. 이별 후의 괴로움은 상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과한 분석을 멈춰라. 이별 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이별이 단순히 내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상대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다음 연애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석도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한다. 상대의 심리를 끝없이 해석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반복해서 곱씹을수록 마음 회복에서 멀어진다. 상대를 계속해서 분석할수록 내 인생에서 상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반대로 나는 점점 작아진다. 이것은 상대에게 힘을 주고 나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상대가 내 머릿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으며 결국 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이 나의 감정까지 좌우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상대의 심리를 과하게 궁금해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데 감정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수록 뇌는 끝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그는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녀는 나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는 나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할 뿐이다. 상대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는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이 끝났다면 더 이상 그 이유를 찾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이유를 찾으려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경험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된다. 상대의 심리에 몰입하는 것은 내 감정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시선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내가 내 감정과 삶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3. 치유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별 후 감정은 절대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극심한 슬픔과 공허함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평온함을 되찾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 들며 상대가 그리워지고 괴로워질 수도 있다. 마치 다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뒷걸음질 치는 듯한 이 과정이 혼란스럽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기복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의 감정은 절대 일직선으로 회복하지 않는다. 치유는 단순히 좋아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아졌다가 다시 흔들렸다가 그래도 결국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흐름을 따른다.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마치 물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며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처음보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힘들어지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도 결국 전체적인 방향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흐른다는 사실이다. 이별 후 괜찮다고 느꼈다가 다시 괴로워지는 것은 결코 후퇴가 아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라고 자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치유는 단계적인 과정이며 괜찮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증거다. 오히려 이런 기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빠른 회복을 돕는다. 또한 특정한 사건이 감정을 다시 뒤흔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상대와 관련된 장소를 지나가거나 상대의 소식을 듣거나 과거 사진을 보거나 특별한 기념일이 다가올 때 갑자기 감정이 요동칠 수 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도 이별을 극복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도 이전보다 감정이 덜 요동치고 회복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점이다. 감정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괜찮았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라.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몰아붙이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치유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 4. 상대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행동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곧 나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분노, 무례함, 배신, 상처 주는 말, 방치는 나와는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자책한다. 배우자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고민하고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부족한 자식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상대의 행동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배우자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의 문제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은 그들의 성장 환경과 경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것은 그의 감정 상태나 삶의 문제 때문이지 나와는 무관하다. 물론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유 없이 날카롭게 굴었던 적이 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주변 사람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괜한 짜증을 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실 상대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것이 나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결정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5.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해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옳았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아픔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강인함의 증거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감정의 무게에 내가 짓눌리게 된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간은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때때로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 또한 자신의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부모가 부재했거나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를 감정적으로 다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처받은 사람은 종종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 상대의 행동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죄책감과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는지 끝없이 고민하는 대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과 용서는 곧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그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그 상처에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용서는 내 삶을 다시 내가 주도권을 쥐는 과정이다. 상대를 미워하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더 나은 감정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6. 상대의 반응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마라. 사람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내 진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우리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반대로 하찮은 것을 과대평가하며 매달리기도 한다.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오류는 반복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주식 투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한 감정이나 대중의 흐름에 휩쓸려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 같은 회사에 전 재산을 쏟아붓고 결국 모든 것을 잃기도 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증거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상대보다 훨씬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혹은 나를 소홀히 대했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타인이 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반응을 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는 곧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한계일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스스로의 문제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더 성장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내면과 외면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상대의 반응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된다. 내가 내 가치를 확신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경험은 결국 그 고통을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내면적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이고 살아가면서 마주할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처는 결국 지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단단해진 마음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별 후 진정한 회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감정에 휩쓸려 후퇴하거나 과거에 머무르려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당신이 이 여정을 완주한다면 단순한 극복을 넘어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면 당신을 떠난 상대는 결국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여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그런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믿고 차분하게 나아가라. 인간은 고통의 크기만큼 성장한다. 지금의 이 과정은 당신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상처의 흉터는 남겠지만 그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군인의 훈장과 같다. 그 흉터는 아픔이 아닌 성장과 강인함의 증거다.